이번 시간에는 주장치 그리고 이제 통신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경비 시스템에 있어서 주장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존과 구역에는 감지기 센서가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는 경우에 신호가 이제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지가 된 신호를 주장치로 이제 보내주게 되고, 주장치에서는 각 존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로부터 감지된 그런 신호를 수신을 받아서 그것을 상황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한 연후에 통신장치로 이제 보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통신장치인 경우에는 주장치로부터 신호를 이제 받아서 어디로 좀 보내줄까요? 경비 대상 시설물 외에 존재하고 있는 관제센터로 신호를 보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통신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장치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통신장치에 대한 부분, 통신장치라고 한다면 전용회선, 공중회선, 무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통신장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장치인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우선 이제 감지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감지 신호, 그리고 정보 신호를 일단 수신하게 되는 것이죠. 수신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신호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장치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연후에 이것을 통신장치하고 통신장치에 보내주고, 또 어떤 부분이죠? 표시장치에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장치가 해주는 역할은 바로 각종 구역에서 감지기에서 감지된 신호와 또 그 정보 신호를 수신을 받아서 신호를 분석한 연후에 분석이죠. 그리고 통신장치나 또는 표시장치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는 역할, 이 부분이 바로 주장치가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기능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자,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 자, 감지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를 수신하고 판별이 된다. 예를 들자면 이제 1번인 경우에는 보면 최종 출입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셔터 감지기라든지 또 출입문 쪽에 자석 감지기라든지 이쪽에 만약에 신호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누군가 1번 쪽에 최종 출입문 쪽에 셔터 쪽이나 아니면 출입문 쪽으로 누군가 출입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관제사가 어떻게 하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지 신호를 수신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입관리기죠. 카드 리더. 그다음에 지문 인식을 통해서 세트, 자, 경계죠. 그다음에 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세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경계 조작이라고 하는데, 세트 이후에 감지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출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출력. 이런 역할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출입문 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정기정이 있어요. 정기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주장치입니다. 그래서 정기정을 제어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이제 출입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그래서 출입문에다가 이 정기정을 통해서 시정이 되고 해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정기정도 주장치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근태 관리도 가능하죠. 입실, 또 누가 퇴실하는지 근태 관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전원 공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1차 측에서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AC 110V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거의 AC 220V죠. 다 220V예요, 대체로. 그러면 이 220V가 그대로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원을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회로 기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류회로를 통해서 DC로 직류 전압으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정류회로를 통해서 공급을 이제 DC 12V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장치 한 대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감지기 센서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적외선 감지기라든지 뭐 초음파라든지 열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감지기 센서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설치된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전원 장치도 설치를 해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전원을 공급해주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전 시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되겠죠. 따라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장치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장치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별로 보았을 때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 요소별 이제 기능,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장치의 구성 요소별 기능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전원부가 되겠습니다. 전원부. 자, 이 전원부에서 해주는 역할은 전원이 이제 공급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주장치 자체를 이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표시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보도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죠. 또 통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하게 된다 이겁니다.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류 전압이 예전에 이제 110V, 요즘 이제 220V죠. 220V를 DC 12V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또는 뭐 24V도 있습니다. 이렇게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정류해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만은 배터리는 연축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연축 전지. 또 과충전이나 과방전 회로도 있습니다. 과충전이 되거나 또는 과방전이 되는 경우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원부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으며 전지, 연축 전지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전원부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어부죠, 제어부. 자, 제어부는 조작부에서 보면은 제어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출입 관리기를 통해서 세트와 해제가 가능하죠.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카드를 이제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출입 관리기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시에 퇴근을 하고 또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그런 부분들, 출퇴근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트, 해제 모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트와 해제 모드 이런 부분도 이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지기로부터 또 신호 입력을 받아서 그러한 상태를 표시하게 된다. 자,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태를 표시해주게 되는 것이 상태를. 그런 역할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미 좀 배웠습니다만은 자, 화재 감지기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제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재 감지기인 경우는
A 접점이죠. A 접점. 다시 말해서 노멀 오픈의 접점이죠. 이것은 A 접점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방범용 감지기 있죠. 방범 감지기인 경우는 우리가 NC 접점이라고 했죠. NC 접점이니까 이것은 B 접점일 수도 있고 C 접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무상에서 봤을 때는 C 접점보다는 B 접점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화재 감지기는 방재용 감지기고 이것은 방범용 감지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어부가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표시부죠. 표시부. 자, 표시부에서 해주는 역할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는가, 전원. 그다음에 현재 경계 상태인가.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표시도 해주죠. 상태에 대한 표시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지 메모리, 메모리도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시할 때는 그 형태가 LED 형태라든지 또는 뭐 숫자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데 LED로 주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되죠. 또는 뭐 세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태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상태를 표시해준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말 그대로 표시부입니다. 표시부. 표시부가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작부입니다. 자, 조작부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조작부인 경우는 주로 사용자, 고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패드 형태도 있고, 그렇죠? 또는 카드 리더 형태도 있죠. 과거에는 이런 키패드 형태들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왜 비밀번호로도 하고 또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즘 이제 카드 리더로 많이 이제 실무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고객에게 열쇠 오류형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카드를 지급을 해서 그 출입 관리 기반 이렇게 접촉만 하면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되기만 하면 경계, 해제 조작도 되고 또 출퇴근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분들 많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생체 인식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생체 인식 시스템. 그래서 이 생체 인식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출입 통제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생체 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지문 많이 이제 적용이 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장문, 손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성, 홍채, 또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얼굴 인식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정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생체 인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요? 조작부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어떤 부분들을 행해야 되고 자, 설치돼야 되는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부가 있겠죠. 출력부.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부가 있습니다. 출력. 자, 여기서 이제 출력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고객이 경계 조작을 했습니다. 퇴근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이곳에 침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차적으로 감지기에서 감지기가 될 것이고 바로 주장치로 신호를 보내주게 되죠. 그럼 주장치에서 신호를 수신을 받아서 상황 판단을 하고 판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이후 단계는 어딜까요? 물론 이제 통신장치로도 신호를 보내주지만 이것을 외부에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부에서는 이렇게 감지 신호가 발생이 되면 발생 시에 자, 스피커 통해서 그 예서 이제 경계 메시지 뭐 그런 경고음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부저라든지 알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광등이라든지 경보등이라고 봅시다. 경보등이라고 보죠. 이것을 이제 알려서 외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출력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이 구성 요소별 기능과 관련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원부, 제어부, 표시부, 조작부, 마지막으로 출력부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장치에서 각 구성 요소별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통신장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장치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통신장치와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주장치에서 통신장치로 이제 신호를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통신장치에서는 원격지 외부에는 관제센터로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통신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장치는 우리가 이제 유선 방식이 있고 이제 무선 방식이 있죠. 유선 방식에는 전용회선이 그리고 공중회선이 있고 무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로 이제 이 통신장치와 관련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장치는 자 주장치로부터 주장치에서 발생이 되는 모든 출력을 어디로요? 관제센터죠. 관제센터까지 구성되는 관제센터를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전용회선, 그 다음에 공중회선, 무선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용회선이나 공중회선 방식을 이것을 이제 유선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무선의 방식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신장치입니다. 회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전용회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회선.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 전용회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생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전용회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장치하고 주장치 고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주장치하고 경비업체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에 있어요. 관제센터에 수신 장비가 있겠죠. 그럼 이 서로 상호 간에 용어는 이렇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합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이것은 뭐냐면 고객에 설치되어 있는 주장치하고 그 다음에 관제실에 있는 관제센터에 있는 장비하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접속이 된 겁니다. 주장치하고 관제센터하고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24시간 데이터 통신과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전용회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점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4시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그것을 감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선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신호를 이제 주고받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회선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주장치 쪽에 어떤 장비의 주장치라든지 아니면 통신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선이 되겠죠. 끊기게 되면은 빨리 그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장치 쪽에 장비나 아니면 통신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정전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빨리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전원회선은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용회선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전용회선의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통신장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선 방식, 그러니까 전용회선, 공중회선, 무선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전용회선의 이 장점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4시간 가능합니다. 24시간 시간의
관계없이 통신이 가능하다. 24시간 통신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해서 주장치하고 관제실에 있는 센터하고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통화 중 발생이 없습니다. 통화 중에 발생이 없다. 발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월 일정 요금을 부담을 하는 것이죠. 일정 요금을 이제 사용하는. 이 요금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월 고정적으로 요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으로 망구축이 가능해요. 독자적 망구축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다양하게 단말기 접속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시간 회선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24시간 회선 감시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용 회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부분에 있어서는 24시간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통화 중에 발생 없습니다. 또 매월 일정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또 망구축도 가능하고 단말기 접속도 가능한데 24시간 회선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 중요한 특징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도 있을까요? 자, 단점도 있겠죠. 자, 단점은 공중회선에 비한다면 요금이 비쌉니다. 요금이 비싸다. 자, 뭐 사용하는 그런 횟수라든지 그런 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매월 요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요금이 좀 비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전용 회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회선 구축을 위한 시간 소요. 구축을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에 해당이 되겠죠. 단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단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금이 좀 비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회선 구축을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용 회선에 있어서의 단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